글쎄 여전히 좀 정정하신 느낌도 분명히 사진에 있고요. 쥐뿔도 모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꼬집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해서 좀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. 이제부터 채널A의 단독 영상입니다. 어제 그 유명한 연희동 자택에서 신년 인사회를 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희 채널A를 통해서 현장을 공개했는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, 네. 어제 저 연희동에 한복을 이제 곱게 차려입은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이순자 여사의 모습도 보이는데 뭐 내용 여부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참 건강하십니다, 아직도. 1931년생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연세도 좀 많으신데, 하여튼 뭐 정정하신 것 같아요. 매년 저렇게 이제 1월 1일 날 저렇게 신년 할애식을 합니다. 저도 기자 시절에 저희 매일 갔었습니다. 아, 그러셨어요? 가면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례로 올라가서 거기서 인사도 하고 세배도 받고 뭐 이제 그런 식의 행사를 하시는데,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백담사 가고 온 이론은 거의 안 했어요. 측근들만 가고 왔는데, 최근 들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전두환 특별법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좀 하셨잖아요. 그때는 사실은 저걸 열질 않았어요.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거 끝나고 박근혜 탄핵되고 하니까 조금의 본인이 좀 여유가 생기신 모양인지 저런 행사를 다시 재결하신 것 같아요. 예, 그렇군요. 전두환 전 대통령 좀 인상 말고 건강 상태 말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. 현재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이런 평을 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이번 대통령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어. 나는 경제 잘 모르는데 사공이 같은 사람이 잘 받쳐줘가지고 까먹을 일도 못 까먹게 해서 내가 안 까먹은 거야. 근데 좋은 사람들과 좋은 보좌관, 경제 보좌관들이 생기면 잘하는데 그런 보좌관 말도 잘 안 듣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지법대로 뭐 설치하면 두 손으로 흔들어 보면 다 망해. 그 뭐 나라라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야. 몇 가지 흔들어 보면 다 무너져. 네, 쭉 얘기를 들으셨는데 시국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예전에 5.18 광주민주화운동 말고 시국에 대해서 평가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? 예, 그만큼 이제 뭐랄까 아주 강골 군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건강하고 심신이 건강하고 거의 이제 정치계 군인계 소개 선생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요. 아무튼 이 지금 상황이 딱 지금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는 걸 알고 경제에 관해서 쫙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?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. 그래서 일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도 그렇습니다. 보기에는 참 여러 가지 5공화국으로서 나라를 어렵게 하고 그런 측면은 있긴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나름대로 국가를 걱정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. 그렇지만은 너무나 또 지금 상황이 저렇게 전두환 대통령이 뭘 잘한 게 있으시다고 저렇게 세를 갖다가 다 불려서 신년 인사회까지 하시고 그러는지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. 근데 말씀도 맞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 여부를 떠나 저 말이 맞다면 또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본인이 뭐 아니 물론 저 말씀은 맞다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 그랬어요. 저 때는 최수병이랑 물가국장을 시켜가지고, 그 다음에 사공일 수석이랑 정부 부처 해가지고 전부 다 놔둔 거죠. 저 얘기는 이제 우회적으로 보면은 대통령께서 비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장차관, 전국에. 그래도 자기처럼을 했었어요. 그렇죠. 청와대 수석들은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야 된다. 그 얘기를 사실 우회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예,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대권 주자가 여러 명 구상되고 있는데 누굴 염두하고 하는 말일까요? 아니요, 염두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좀 편찮으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정신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으신 것 같이 또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런 부분을 함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나를 독재자라고는 하나 내가 집권하고 있던 7년 동안 경제는 제일 좋았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닌가. 결국은 자기 자랑이군요.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401 장관에 대한 치여와 함께 사실은 김재희 경제수석에게 완전히 자기가 권력은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면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경제 상황을
그 김재익이라든지 사공이 같은 테크노크래트들 또는 전문가들을 활용해가지고 제대로 세웠다라는 부분을 지금도 좀 과시하고 싶고, 니들 나를 이런 식으로 수모를 줬지만 나 아직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직 이제 난 살아있어. 20몇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서 저렇게 신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 보면은 독재한 것이 좀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, 어떤 저런 결기를 가지고 또 큰 소리 치는 게 이 시국에서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역설 같은 거를 또 느끼게도 됩니다. 이게 다 한국 정치의 잔상들인데,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우리나라의 몇몇 대통령들이 차라리 그래도 그 순서대로 대통령이 됐으니 망정이지, 순서가 뒤바뀌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혼자서의 어떤 그런 걱정도 한번 해봤는데요. 예.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냉소와 비판을 알겠습니다.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전두환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어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지금 보이는 것처럼 쥐뿔도 모르면서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근데 이 경제 얘기 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.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? 우리나라는 진짜 여자들이 머리 좋습니다. 우리 근데 여자 대통령이 나오니까 또 이 신통치 않네.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도 부부 대통령 가운데 여자가 됐더라면 잘할 텐데, 여자 혼자 대통령이 되면 결혼도 한 번 안 하고 애도 많고 역시 그 영향이 있거든. 인생 문제라든지 이런 거 안 그래? 인간관계라는 게 부부간이 살면서 싸움해가면 좋은 게 많이 나오는 법인데, 혼자서 뭐 지가 어떡하겠어. 네, 이 의원님, 네. 박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. 사실 근데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. 왜냐하면 전두환 특별법 때문에 다 몰수당했지 않습니까? 더군다나 지금 아들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. 지금 매일 지금 뭐 몇천만 원씩 지금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, 지금 전두환 아들이 그때 탕감하고 있죠. 네, 탕감하고 있고,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탄핵까지 된 상황에서 나는 그때 삼조호왕 하면서 경제 내가 다 맡겨놓고 얼마나 잘했느냐,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저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언론에 공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란 게 이제 사실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. 그때는 그래도 먹고는 살았잖아, 잘 살았잖아,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론에 솔직히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. 왜냐하면 독전을 해서도 정말 국민들은 배는 안 굶고 살았다고, 또 직장은 많았다. 그때 당시 사실 저도 뭐 대학교 다녔습니다만은 원서 내면 다 합격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까? 지금하고는 뭐 상실 전혀 다른 시대죠.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자부심,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는 뭔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뭔가 자신의 업적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좀 받고 싶다. 왜냐하면 6.29 선언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다.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지만, 6.29 선언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하라라고 이제 강권을 했던 것이라고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?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결국은 이 경제 문제도 결국 내 시절에는 다 시스템으로 했다.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망쳐놨다. 역사에 대한 평가를 아마 다시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모두 다 자기 정치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, 박준 변호사. 네. 자, 그 여부 떠나서 진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원처럼 대통령이 가족이 있었으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기취를 하지 마, 주사하지 마, 이런 문제도 진짜 없었을 수도 있을까요? 글쎄요, 뭐 가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전 정권 뭐 전두환 대통령 마찬가지잖아요. 가족 때문에 힘을 비리에 연루되기도 했는데, 글쎄 뭐 저런 측면은 지금 그래도 가족이 비리 저지르는 게 이해하기 좋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닌가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어차피 깨끗한 정권이었고 깨끗한 대통령이었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,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의 측근 비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걸 지적할 상황이 아닌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같은 비리라면 가족이 저지르는 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, 막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, 사실 그런데 민 원장님, 전두환 전 대통령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, 이번 사태를 보면 남다른 마음이 들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걱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측근 비리 나오니까 그렇지.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한테 할 말씀 없어요. 8천억 1조 비자금이 그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래재단 만들어 총 긁어 모은 돈이 8천억에서 1조입니다. 전두환 대통령 그런 말씀 하실 거 없어요. 근데 옛날 얘기를 치면 전두환, 노태우 이분들이 육사 출신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랑을 받은 것이 경호실의 작전차장보. 이렇게 되면은 바로 대통령 옆에서 수행을 하거든요. 현역 군인인데 그 경호실의 작전차장보를 전두환 대통령도 했어요. 그때 이제 강신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
그 오빠 했다는 거 아닙니까?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두환 자건 차장보.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오빠 호칭을 했다고. 예.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친했다고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나름대로 또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신지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가 어떻게 전하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이 혹시라도 되면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한테 굉장히 누를 끼칠 것이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딱 그 말까지 됐지 않습니까? 그리고 사실은 워낙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자기가 모시고 작전차장보까지 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 옆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 많습니다. 저기 그 저도에 옛날 갈 때는 노태우 대통령인가 작전차장보였을 거고요. 거기 박정희 대통령께서 갔을 때 그렇게 많은데 그때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도 막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을 적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관이 와서 예. 최태민 씨 좀 저기 이 박근혜 큰형에서 좀 떼놔주라. 그렇게 해서 전방에 부대를 보냈죠. 예, 근데 그때 또 박근혜 큰형애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왜 죄 없는데 그러냐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주라 해서 또 빨리 풀어줬다는 얘기도 있어요. 어쨌든 잠시만요. 저 지금 잠시 뒤에 2시 30분부터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이 있습니다. 아마 정유라 씨의 그 송환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한 1분 정도 좀 안 남았는데 정유라 씨에 대한 특검 수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민정 선생님, 이게 보면 그러면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든 떼어놓으라. 이게 뭐 어떤 정략적인 건 있었던,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. 근데 그때는 저기 왜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부터 해서 보고서를 그 전두환 대통령 다 봤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.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비서관 지냈던 그 선우희 비서관하고 다른 분이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언이기 때문에 예. 전 장군께서 이 최태민 씨를 우리 그 박근혜 큰형에서부터 좀 떼놔주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전방으로 보낸 걸로 그렇게 또 일부 정언이 이제 내려오고 그때 있죠. 한 20몇 가지 혐의로 해서 사실 이제 기소가 되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예. 또 벌금도 그때 그때 돈으로 4억 5천만 원인가 이제 최태민 씨가 받기도 했습니다. 이미 벌금형도 받았어요. 그럼요. 이미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사법적인 단죄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풀려났습니다. 그리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중에 6억 정도를 주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금고에 있던 돈 자체를.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유경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82년부터 사실은 그때 80년대 좀 고철을 겪다가 82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는 같이 활동을 시작합니다. 당시에 이제 유경재단 등을 통해서 예.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이죠. 잠시만요. 특검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. 지금 현장 아직 시작이 안 됐나 보네요. 좀 준비가 되면 바로 현장을 연결할 텐데 아직은 시작 전인데 결국은 특별검사팀에서도 정유라 씨에게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는 신병 확보 부분일 겁니다. 특검에서도 요청을 할 거고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. 긴급 인도 구속 청구를 할 걸로 보입니다. 그걸 하게 되면 사유가 풀리더라도 풀어주지 말라는 거거든요. 사실상 덴마크 법상으로는 24시간에서 72시간 그 사이에 만약 혐의가 없거나 불법 체류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면 석방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. 특히 지금 4명 중에 아이 빼고요. 나머지 3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독일 영주권자 내지 독일 시민권자일 가능성도 있거든요. 막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3사람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근거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.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법무부나 특검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혹시나 신병을 잃어버릴까봐 그 긴급으로 우리나라한테 달라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장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는 이제 2시 30분 브리핑이 조금 연기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목소리가 들어온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죠.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만 말을 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이분도 목소리를 냈습니다. 같이 누군지 화면으로 보시죠. 사사께서도 그 대본으로 준비를 하셨고요. 또 우리나라 역사 일에 아주 첫 번째로 그 군인이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 적이 없잖아요. 그래서 너무 그 청와대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비디오를 찍고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경험들을 그냥 비디오 찍듯이 그냥 뭐 어려운 말도 안 쓰고 그냥 한번 쭉 써봤어요. 그래서
그 창고가 이 한번 됐으면 책 장사하려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분위기는 참 화기애애합니다. 정 의원님, 근데 이순자 여사에게는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아니라 본인 청와대 내부 회고록을 본인이 한다고 하네요. 네. 사실은 그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, 두 분은. 예. 근데 그 당시에 80년부터 87년까지 많은 국민들이 전두환 대통령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순자 여사도 굉장히 미워했었어요. 그 영부인에 대해서 또 유경수 여사와 비교되면서 근데 이제 아마 그 청와대에 계시면서 그런 거를 기록해서 요번에 아마 책으로 내시는 것 같아요. 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 또 이렇게 잊혀지는 것도 있고 또 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그 소외가 많이 생깁니다. 아까 강신옥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오빠 했다라는 거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 강신옥 변호사는 혹시 김재규 정보부장의 변호인 아니었나요? 맞아요. 제가 이제 그 생각도 들면서 그 김종필 총리가 사촌 형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총리님이라 그랬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김종필 전 총리가 아주 불만스럽게 그 토로를 한 적이 있는데 과연 누구한테 그리고 여동생도 언니라고 안 부르고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예. 과연 전두환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저 밑에 부하였는데 오빠라고 불렀을까?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궁금증이 전두환 전 대통령 워낙 친하게 좋아서 또 다른 불수 아닐까요? 아니 본인은 뭐 여동생처럼 했을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오빠 했다라는 게 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와 관련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짚어봤습니다.